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누가 뭐라 해도 아직까지 자동차의 나라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우디, 포르쉐, 롤스로이스, 미니, 람보기니, 벤틀리, 부가티 등 최고의 메이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885년 독일 엔지니어 칼 벤츠가 마나임에서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3륜 모토차를 발명했고요. 그 시작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그 후 1926년 다임러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BMW,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등이죠. 이 기업들은 독일 자동차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보쉬와 폭스바겐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분사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ECU를 탑재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제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한 자동차 혁신을 끊임없이 보여왔죠.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하는 원래 목적은 연비 효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요. 안전을 중시하면서 드라이빙 보조 역할부터 해서 변속기 제어, 조향 등 차량의 기능 등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오며 수많은 ECU를 탑재시켜 왔습니다. 탑재된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에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의 숫자도 많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즉 반도체를 통해 차의 성능을 높여온 겁니다. 예를 들어 벤츠의 S클래스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ADAS로 갖춰져 있습니다. S클래스는 이렇게 늘 벤츠의 최첨단 기능을 선보여 왔는데요. 최초로 에어백을 도입했고 1995년에 이미 세계 최초 전자식 주행 안정 프로그램 ESP, 1996년에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BAS를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바로 벤츠고 독일 자동차죠. 현재는 차량이 운전자 눈꺼풀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운전 중 졸게 될 경우 경고를 하는 마이크로 슬립 경고 기능을 탑재하고도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이렇게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 혁신을 보이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 자동차 왕국을 건설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 뒤에는 뛰어난 기술로 무장했던 독일 자동차 협력 업체들을 거느린 자동차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기술의 진보가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1971년에 나온 초기형 프로세스의 인텔 4004는 불과 2300개의 트랜지스터를 품고 있었으나 2016년 팔렸던 인텔 코어 시리즈나 AMD A 시리즈 등은 1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품고 있을 정도죠. 1970년대 반도체 직접 기술은 100만 분의 1m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수준이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억 분의 1m에 해당하는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진보 속도입니다. 웬만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극단적으로 미세한 간격으로 트랜지스터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성능 전자 현미경으로만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 산업에 비해 기술의 장벽과 자본 집중적인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몰렸고요. 결국 독일은 이 치킨 게임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한국, 대만 몫으로 돌아갔고 유럽은 설계를 할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인피니온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반도체 사업 자체가 워낙 사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기피했고요. 이에 따라 큰 파운드리는 아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변수가 발생하자 공급망이 흔들리며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은 최고였습니다. 자동차를 계획만큼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효율성은 극에 달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독일은 이제까지 독일 자동차를 왕국으로 만든 자국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수많은 협력 업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고 독일 경제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징조일까요? 2021년 한 해는 모든 세계 경제 분야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회복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업의 핵 제조업이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멈추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동차 산업이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 쇼티지, 바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었고요. 이는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여전히 공급망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도체 생산 라인 확보를 위한 일본, 유럽, 미국 등 대대적인 투자가 또 이슈가 되었었죠. 반도체 공급 부족이자 수요가 있어도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납품 업체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협력사들이 파산을 걱정하거나 파산하게 되었죠. 이 또한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독일은 지금 충분히 자동차를 생산할 반도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생산이 줄자 여러 납품업체들 또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단순 과도기적인 현상이냐? 그렇게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전기 자동차는 아직 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강렬히 나타내며 자리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반도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탑재할 고성능 반도체를 비롯 반도체는 여전히 부족하고 배터리 또한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기존 제조업에서 IT 기업으로 전환한 확실한 운영 플랫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현재도 사실 독일은 그리 수혜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이러다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로 사로잡혔던 한 해였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2021년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서 걱정했던 몰락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1년 12월 21일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독일 자동차 생산 수준은 1974년으로 돌아갔다고 전하며 작년 한 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작년 한 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수익성 면에서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일단 수익성이 큰 자동차 생산 라인을 우선적으로 돌린 결과 양보다 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효율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죠. 그러나 독일 자동차 생태계 자체는 아주 많이 흔들렸던 한 해였습니다. 매체는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수익성 면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깊은 위기에 빠졌었다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1년도 생산량이 1974년 수준으로 내려앉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독일에서 단지 285만 대가 생산 라인에서 제작되었고요. 이는 2020년 대비 19%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974년 오일 쇼크의 영향권 아래 있던 그의 같은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쇼티지에 있다 신문은 설명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진 등 반도체 생산량을 멈추게 한 자연재해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관리팀의 잘못된 예측 3요소가 합쳐진 결과이고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관리가 문제가 되었다. 신문은 우선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반도체는 ABS, 라이트 시스템에서 내비게이션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품으로 특히 독일의 생산 라인은 이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에 비해 더 큰 피해가 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도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더 상승했었다고 보도합니다. 즉 2021년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세계 7위로 2020년 생산국가 4위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과연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매체는 아닐 수 있다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기사는 좀 더 시간을 길게 보고 그래프를 관찰해보면 이미 독일 자동차 생산량이 터닝포인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7년부터 이미 상승 곡선이 고개를 아래로 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최고점 대비 50% 줄어든 수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아래쪽으로 숙이는 터닝포인트에 해당했던 2017년 대비 독일이 이렇게 2021년 50%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멕시코는 24%, 미국은 마이너스 22%, 중국과 일본은 단지 승용차 부분에서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왕국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죠. 그리고 이는 독일이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독일 자동차 최고 권위자인 듀데노프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문은 독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즉 이는 독일 생산 기지에만 국한된 설명입니다. 독일 기업의 세계의 생산 기지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경우 작년 한 해 9월 3분기까지 생산한 자동차가 2020년만큼 생산했을 정도였습니다. BMW 같은 경우 15% 이상 더 많이 생산했죠. 그러나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폴프스부르크는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 생산 라인이 멈췄던 경우가 많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독일 자동차의 생산 전략과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나쁘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독일 내 자동차 생산이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자동차 나라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수익성 좋은 모델 중심으로 생산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생산 요소를 줄이면서 기업 전체 수익이 대폭 개선된 겁니다. 즉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전환을 한 겁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수익 개선을 아주 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게 오늘 기사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일 기업이지만 자동차 기업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어디를 가동해야 할지
선택했어야 했던 건데요. 그리고 가동이 멈춘 곳은 바로 독일 생산 기지였던 것이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독일 경제가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생산 비용이 비싼 독일 본토 생산 기지에서 생산량을 대폭 줄이게 된 것이죠. 듀데노프 교수는 기사에서 바로 에너지 가격 같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독일의 생산 기지는 위기에 대응하는 데 예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2017년을 기점으로 독일 내 생산은 독일 자동차 기업에게 이미 고비용으로 여겨졌고 전략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터지자 독일 내 생산직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단축 근무 제도를 적용, 독일 정부가 무급휴가 60%까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해 비용을 낮췄고요. 대신 생산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외국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 마진율이 높은 생산 라인 위주로 가동을 시킨 겁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독일의 자동차 생태계는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독일 자동차의 왕국 원천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기술로 무장된 독일 자동차 납품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산업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폭스바겐 등 외국 생산 라인 가동률이 독일 생산 라인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세계 최초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자동차 혁신을 일으키며 자동차 왕국을 건설했지만 지금은 반도체에 밀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